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뉴스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원칙이 흔들릴 때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4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대규모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물론 차세대 AI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자 계획은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한국의 산업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맞물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수십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시장 경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결합될 때 국가는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맞설 강력한 성장 엔진을 얻습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칙이 흔들릴 때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 5개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현재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개인의 기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은 자유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가해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칙이 흔들릴 때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섬뜩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이른바 옥중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하여 법무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편지와 함께 받은 민들레꽃과 깃털 그림, 그리고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해줄 때 하는 것이라는 문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정 시스템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대응과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제도가 빈틈을 보인다면 법치의 근본 가치는 무너지며 사회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습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칙이 흔들릴 때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단독 선출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만한 원 구성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조 의장은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며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수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국회의 기본적인 협치와 대화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도 소수당의 의견이 존중되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국회 안건이 최종 관문이자 주요 법안의 통과를 좌우하는 핵심 상임위로서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무너지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법치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의 책임은 힘의 행사가 아닌 협치를 통한 통합이며 원칙 없는 독주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법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립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향한 시선, 그전 뉴스였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 내일의 뉴스도 함께해주세요. 고맙습니다.